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12%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오늘 굉장히 시원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지정이 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사항에 있는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이 부분부터 빠르게 살펴봐 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매매거래 정지 요건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해당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에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1회 하나여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 공시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40% 이상 상승 이틀 전보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틀 전일의 종가가 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4,180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40% 이상 상승하면 거래가 정지되나요? 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 이 부분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이후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 가격을 계산을 해보시면요, 보시다시피 14,18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데, 14,180원 곱하기 1.4를 진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19,852원이고, 자, 이 분봉 흐름을 딱 지켜봤을 때는 19,852원을 제가 파란색 선으로 칠해놨는데, 그 가격에서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부러 세력이 이 언더에서 종가 마감하면서 거래 정지를 회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19,852원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거래 정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계양전기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바람에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된 이후로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자, 우리가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냐면은 12월 22일 바로 이날의 캔들에서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정지가 들어가지 않았었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공시사항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12월 23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자, 바로 이때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때인데, 이틀 전일에 비해서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40% 이상 상승을 했죠. 이것도 상한가 캔들, 이것도 상한가 캔들이니까 40%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광통신 일단 오늘 당장에는 거래 정지에 대한 이슈는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한광통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기가 명백하게 터져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한 폭등 흐름 한번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좀 드릴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이 대한광통신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대한광통신의 오늘 이 자리는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광기가 터져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명백하게 인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롭게 튀어서 올라가면서 상승 파동 자체가 1, 2, 3, 4, 5파가 전부 다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이 곧 도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상승 파동이 1, 2, 3, 4, 5 파동이 전부 다 연출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고 나서 이때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무너뜨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세워서 올라갔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점을 찍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는 밀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매도 타점을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재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리스크를 회피하면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1, 2, 3, 4, 5가 진행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1, 2, 3, 4, 5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1파, 2파, 3파, 4파가 같이 연출되는 패턴을 지나서 5파동이 진행되면서 자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길게 발생시켰었지만 그 다음날까지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우리가 그 기준이 장대 양봉 3개를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 3개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을 무섭게 밀어버렸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1파 2파가 나오고 나서 3파 4파가 같이 진행되고 나서 5파동이 연출될 때 명백하게도 광기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서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준 다음에 이틀 동안에 쉬어줬었던 대우건설이 이날에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고 나서 쉬어주는 것 없이 바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자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을 만들어 줬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올랐으니까 이거 여기서 팔 필요 없었던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돌려 세워봐 줘서 그렇지 전저점을 깨면서 이 넥라인을 부러뜨렸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쌍봉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구간이었는데 굉장히 아래서 추세를 잘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제가 이날에도 대우건설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커브앤핸들 패턴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던 대우건설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이 바로 우리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을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1파, 2파, 3파, 4파가 이렇게 같이 연출되고 나서 5파동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ABC 파동이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려 세워봐주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됐었던 우리기술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은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라고 말씀드렸었던 우리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께 이 각도를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바로 이 구간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를 찔러 놓으면서 1, 2파동을 발생시키고 나서 3파, 4파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오고 나서 5파동이 거의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는 연속적인 양봉이 출현을 좀 해줬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중간에 한번 주춤하는 양봉도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대 양봉 기준으로 보자면 자 깔끔하게 해서 놓고 보자면은 장대 양봉 그리고 장대 양봉 3개가 연출이 됐었던 바로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각도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많이들 이동평균선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1선에서 처음 지지를 받아주고 11선 그러면서 5일선을 종가상 이거는 여러분들 시가가 이탈했던 거니까 시가상에서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이 고점에서도 30% 가까이 올라가다가 급하게 무너뜨렸었던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또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신성델타테크의 케이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1, 2파동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있었던 매물을 소화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3, 4파동이 이렇게 나눠져서 연출이 되다가 5파동에서 거의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는 광기가 폭발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날에 30%, 이날에 24% 가다가 무너뜨렸었던 이 음봉 우리가 이 꼬리에서 세력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정리하고 튀는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꼬리를 살짝 발생시키고 있지만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갭든 상태에서 올라가나 싶더니만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되는 패턴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으니 그 구간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꼬리를 좀 길게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캔들을 얼마 여러분들 이전에 상승을 했었던 곳에 몸통이 절반 정도 되는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되어야지만이 다시 한번 추세를 급하게 갈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이미 안내를 좀 드렸었고 지금 수익률이 현재 지금 종가를 기준으로 170%를 넘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기 때문에 17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수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3월 18일날 제가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냐면요, 여러분들 3월 18일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제가 대한광통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짧게 3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 경고가 들어가면서 쉬어주고 있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특히나 왜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종가상 애매하게 5일선을 이탈하고 있는 자리에서 6,83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8,000원까지 튀어서 올라온 자리다 보니까 거의 18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된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다라는 말씀이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매도 타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 중에 있냐면요, 오늘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장 초반부터 매도를 하나 싶더니만 살짝 지금 매도세가 멈춘 상황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광통신에 숨결을 불어넣었었던 그들은 바로 누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JP모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었던 캔들이 3월 10일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JP모간 서울이 240만 주 가까이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그들의 물량이 전부 다 엑시트하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동향 차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들과 함께 매도 전략을 가져갈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자 앞전에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께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타고 가는 습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21선을 전쟁 명분으로 인해서 찍었다가 다시 한번 도달했었던 그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 봤을 때는요,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최근에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이렇게 다시 한번 21선을 터치했었던 3월 31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다시 한번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3월 31일날 대한광통신을 7,30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그 이후로도 꽤나 많이 튀어서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대한광통신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한번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분봉상 갑작스럽게 급락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잘 다져주고 있었던 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저항이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자, 우리가 윗꼬리가 길게 발생하는 패턴은 음봉뿐만이 아니라 양봉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얼마까지 올라갔었습니까? 여러분들 19%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다시 한번 9에서 10%까지는 회복을 해줘야지만이, 얼마 전에 대우건설이 어떤 식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바로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를 발생시켰었던 이날의 이 캔들을 만들어내주고 나서 다시 한번 갭상승한 상태에서 또 상승을 보여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 주려고 하면 오늘 윗꼬리가 달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몸통이 절반 정도는 되는 이런 캔들 흐름을 잘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일단 우리가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전혀 문제가 생긴 거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종가상의 5일선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면서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를 앞전에 있었던 전고점 뚫어준 다음에 그 구간에서 지지를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또한 마찬가지로 코닝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놓고 지금 그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통신 테마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이 미국장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이 단기 고점을 찍는다라고 해서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잡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급하게 무너뜨리는 패턴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